안녕하세요. 담백한 스마트 기기 활용법 환프로덕션입니다. 자, 오늘은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를 준비했습니다. 그럼 언박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무겁네요. 정말 많이 무겁다는 느낌이 처음부터. 와, 이것만 들어도 또 무겁네요. 여기 빈 박스, 여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요. 11인치,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로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레이입니다. 색상은 그레이고요. 이 가운데에 와, 뭐 이렇게 짱짱해. 와, 여기가 이렇게 이 되게 센데요? 여기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정도로 강력하다고? 와, 노트북 수준 같습니다. 요거는 그냥 이쪽에서 이런 거 설명이나 간단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 같으니 패스. 우와. 빛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런 키 배열이 되어 있고, 트랙패드. 이따 자세히 좀 보겠지만, 트랙패드 진짜 조그맣다. 클릭. 이쪽, 가운데, 중간, 다 클릭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따 제대로 해보겠지만, 기감. 우와, 이 장력이, 야, 너무 단단해. 자, 다시 여기까지 딸깍하고 열리고, 여기서 요 정도까지. 이거 너무 힘줘서 하면 안 되겠는데, 이거. 더 뒤로 안 되나? 자세히 이따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디자인 확인해 보겠습니다. 디자인 보시면요, 이 마감 재질이 약간 스웨이드 같으면서 좋기는 하나, 제가 지금 분필을 좀 사용하는 편이거든요. 분필 사용하면서 사용을 하는데, 분필 사용하고 만지고 그러면 여기 이제 흰색 같은 분필이 묻어납니다. 이런 정도의 먼지는 묻어나요. 좀 잘 안 지워지죠. 물티슈로 좀 지우거나 그러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의 그런 먼지때 정도는 묻는다. 좀 그런 흰색이 좀 잘 보여가지고 좀 안타까운, 저는 제가 사용할 때는 좀 그런 점이 있고요. 손을 잘 씻고 좀 사용해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만지는 느낌은 고급스러워요. 고급스러워서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, 카메라 부분, 이 카메라 부분이 딱 맞잖아요. 여기 딱 맞는 게 괜히 느낌이 좋더라고요. 딱 맞아가지고 딱 돌출돼서 정확하게 움푹 파여가지고 들어가게 된 부분, 완전 일체형인 거죠. 애플 정품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군더더기 없는 딱 마감, 싹 이렇게 애플 펜슬은 어떻게 나올까요? 애플 펜슬 2를 이렇게 착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착 달라붙기인 거죠. 여기 이렇게 꺾이는 부분, 여기서 열어서 꺾이는 이 부분, 여기 매우 단단합니다. 웬만큼 단단해요. 근데 이거보다 오히려 여기에서 이렇게도 굉장히 단단합니다. 이렇게도 굉장히 단단하고요. 네, 요거 이게 재밌죠. 자,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. 무게. 이 두 개를 합쳤습니다. 두 개를 합친 무게가 진짜 무거워요. 제가 M1 맥북을 가지고 있거든요. M1 맥북 에어 거의 비슷해요, 진짜. 진짜로 여기에 조금 더 느낌이 무겁습니다. 실제로 제가 무게를 재보진 못해서 죄송합니다. 근데 공식적인 거 한번 찾아볼게요. 이게 더 무거워요, 좀. 두 개나 같이 있었을 때. 그럼 뭐 맥북 에어 들고 다니지? 네, 맞아요. 맥북 에어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. 뭐 이건 또 이것만의 사용성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들고 다니는 거고, 이제 그럼 아이패드와 딱 두 개만 봤을 때도 이게 더 무겁습니다.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,
예, 이게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. 참 무겁게도 잘 만들었어요. 뭔가 이제 탄탄하잖아요. 탄탄한 느낌이 있고 그래도 이제 굵직굵직하게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다. 자, 이거 붙일 때 이렇게 해서 딱 근처만 다가가도 자석으로 잘 달라붙습니다. 볼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따깍. 한 번 더 볼게요. 근처에 다가가도 그냥 따깍 이렇게 붙습니다. 요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조합을 해봐야 될지 좀 알아야 돼요.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보통 요 정도 각도에서 사이즈로 사용을 한단 말이죠.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세로로 볼 때 웃기죠. 자,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? 세로로. 뭐 많은 유튜버 분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서 요거를 이쪽 홈이 있거든요. 여기 홈, 이 홈에다가 이걸 살짝 끼우는 거예요. 살짝. 물론 카메라 부분은 여기 위에 있을 세로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세로 모드를 사용한다. 이게 이제 빠른지 봐야 됩니다. 자, 스피드 하게. 자, 됐고 세로 모드 사용할 때 타닥.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막 실행이 되는 거죠.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뭐 돌리는 게 아마 나중엔 나오지 않을까. 이 자체가 돌아가는 어떤 느낌도 기능성으로 나오진 않을까 싶습니다.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만은 사용은 안 하죠. 사실 세로로 사용할 때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볼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키감을 한번 보면 키감이 이게 아무래도 이제 PC보다는 굉장히 오밀조밀하거든요. 오밀조밀해요. 그래서 처음 제가 키를 잡았을 때 여기 ASDF JKL 이게 콜론 뭐 이쪽에 있는 이 홈 퍼져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. 중심을 잡는 이 평균을 잡는 이 부분을 찾는데 뭔가 애먹었어요. 어딨지? 찾아보고 그 다음에 잡을 때 뭔가 어색하게 오밀조밀 너무 이제 붙어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작은 느낌이. 하지만 이 상태가 이 제품이 그렇다 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고 키감 한번 소리를 들어보면 귀엽죠? 귀여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이건 뭐 자기가 스스로 해봐야지 이런 키감을 뭐 보여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쵸? 근데 일반 노트북 키보드들보다 괜찮은 것 같고 역시 이제 맥북 에어랑 비교했을 때 맥북 에어의 키감이 훨씬 좋습니다. 당연히 쫀쫀하게 더 있는 느낌이고 얘는 그거보다 덜한 쫀쫀함 뭐 그 정도의 차이로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리고 이 트랙패드가 관건이죠. 아이패드든 맥북 에어든 이 트랙패드를 사용해서 이 매직 요걸로 손으로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마우스 클릭부터 시작해서 막 새 창을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멀티태스킹하고 이게 정말로 잘 사용이 되거든요. 애플에서는 물론 이제 아이폰도 다 이 손으로 제스처로 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먼저 돼 있고 이게 뭐 갤럭시 노트처럼 펜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주 손으로 최적화가 잘 돼 있어요. 너무 이제 애니메이션화가 아주 깔끔하단 말이죠. 웬만큼 키보드에 제스처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되어 있어서 아주 이게 사람들이 되게 작다고 하던데 물론 딱 보면 작지만 충분히 여기서 이렇게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클릭 이 정도는 작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. 이게 다 제스처가 다 먹을 수 있고 제가 실제로 해본 바도 다 먹히고 잘 됩니다. 근데 이제 클릭하는 이 누름이 이 클릭하는 누름 있잖아요. 이게 좀 강하게 눌러야 되고 이게 좀 싼 맛이 든다고 해야 되나? 이게 되게 이제 옛날식의 그런 딸깍딸깍 그런 소리가
별로 좋진 않아요. 제 생각엔. 그래서 그냥 터치로 그냥 바로 이제 클릭이 되거나 선택이 되게 하는 옵션을 뭔가 선택해주면 설정해서 그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. 차라리 디스플레이에 터치하는 게 훨씬 나을 때도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안 되거나 그럴 때 그냥 디스플레이로 갑자기 가게 되는, 이렇게 하다가 차라리 디스플레이로 하게 되는,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되게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기서 아이패드에서 기본 트랙패드 사용법 한번 볼게요. 자, 먼저 두 손가락으로 홈 화면을 쓸어 넘길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저는 이제 뒤번째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쓸어 넘기는 거 두 손가락으로. 자, 그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스팟라이트가 나옵니다. 스팟라이트 나오는 거. 자, 그리고 어떤 한 앱에서 두 손가락을 길게 탭하면 여기 우클릭 되는 것 같은 메뉴가 나오게 되죠. 두 손가락으로 길게 탭하면 우클릭하는 것 같은 메뉴가 나오게 된다. 다음 어떤 앱을 켜고 있을 때 세 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닫기가 됩니다. 세 손가락 위로 올리면 닫기. 한 번 더 볼게요. 세 손가락 위로 올리면 닫기. 근데 이때 세 손가락을 올려서 좀 기다리면 멀티태스킹이 되는 겁니다. 닫기. 다시 한번. 이 홈 화면에서도 그냥 올려서 가만히 놔두면 멀티태스킹으로 넘어간다 라는 겁니다. 자,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요. 사진첩에서 여기 이제 두 손가락 있죠. 두 손가락으로 핀치 줌 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줌인 줌아웃 가능합니다. 줌인 줌아웃 가능하고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키감, 여기에 있는 이게 너무 딱딱하다 싶으면 그냥 터치만으로 클릭하고 싶다 했을 때 설정에 들어가시고요. 일반의 트랙패드, 여기 이제 탭하여 클릭하기 있거든요. 요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저는 자연스러운 스크롤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실행하지 않고 꺼두는 편입니다. 그러면 이 자연스러운 스크롤이 뭐냐,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렸을 때, 그러니까 두 손가락으로 내리면 내려간다는 거고 올리면 올라간다는 게 저한테는 편하거든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설정이 올리면 내려가고 내리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설정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익숙하신 분도 있어요. 이걸 이제 설정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기본 키보드 단축키를 한번 알아봅시다. 여기 있는 커맨드 키 있잖아요. 커맨드 키를 모든 앱에서 커맨드 키를 누르면 단축키를 알려줍니다. 커맨드 키 누르면 여기 홈 화면으로 이동은 이제 커맨드 H, 검색은 커맨드 스페이스, 앱 전환은 커맨드 탭, 앱 전환, 커맨드 탭, 앱 전환,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, 루마 퓨전 볼게요. 루마 퓨전에서 커맨드 누르니까 굉장히 많은 이 키보드 단축키를 보여주고 있죠. 이렇게 어떤 앱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빨리 키보드 단축키를 익히고 싶다, 알고 싶다, 여기 이 키보드 단축키가 뭐지? 라고 생각한다면 커맨드 키만 길게 누르면 여기 정보가 나온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저는요, 여기 이쪽에 지구본 모양이 있는데요. 지구본 모양의 키가 있어요.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? 여기 지금 이모티콘 보이시나요? 이모티콘으로 나오게 됩니다. 지구본 모양 누르면 이모티콘. 자, 이 설정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, 설정에 일반의 여기 키보드에 들어가시면 하드웨어 키보드 들어가셔서 이모티콘을 보려면 지구본 모양 누르기라고 써 있어요. 이모티콘 누르면 지구본 모양 누르기. 요거를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지구본 모양 누르면 이모티콘이 입력될 수 있게 빠르게 나오는 단축키가 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걱정인데 이렇게 글씨를 쓰다 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되는 경우 있잖아요. 그거 정말 싫거든요. 자동 수정 꺼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자동 수정을 꺼주셔야 쓰다가 자동 막 수정되고 한글은 또 안 맞는 것도 내 문맥상 이상한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자동 수정을 꺼주시는 걸로 차라리 이제 팁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. 자, 그 다음 충전은요, 이쪽에 보시면 이게 커넥트가 연결이 된 거예요. 키보드랑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이제 얘를 잡죠. 이쪽에는 아무것도 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. 이쪽에는 단자가 보이죠. 이게 바로 USB-C입니다. USB-C를
끼우면 이제 충전이 되는 거고요. 이쪽에 한번 볼게요. 충전이 잘 되고 있는지 열어서 보시면 여기 이제 충전이 되고 있다라는 표시가 여기 떠 있습니다. 자, 물론 충전은 이쪽 연결되어 있는 포트 말고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충전은 되죠. 네,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포트로는 멀티포트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. 멀티포트 사용은 여기로만 해야 됩니다. 멀티포트라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뭐 SD카드 이렇게 다 USB, HDMI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이쪽으로만 되는 거고요. 여기서 입력으로 들어가면은 안 된다. 여기서는 그러면 충전만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멀티포트 넣으려면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자, 다음은 백라이트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. 제가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에 키보드의 백라이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밝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좀 보이게 될지 제가 지금 4K로 촬영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정도 밝기로 적당히 나오고 있다. 그래서 대부분의 글씨는 당연히 잘 보입니다. 백라이트가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확연하게 키보드 패드를 잘 클릭해서 볼 수 있게끔 아주 잘 보인다. 이렇게 하면 저절로 꺼지는 것도 애니메이션처럼 잘 조용히 꺼지는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총평입니다. 사실 무거워서 솔직히 말하면 평소에 계속 끼우고 다닐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. 아이패드의 정말 필요 특성상 휴대성인데 그래서 제가 11인치 구매한 거거든요. 이렇게 되면 차라리 12.9인치를 구매하는 거죠. 약간의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럴 거면 12.9인치 살 걸.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제 키보드를 사용하고 아이패드를 주로 사용하는 쪽이라면 요거 들고 다닐 만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, 이게 이제 펜슬 사용이 조금 더 애매해지는데 여기다 이제 계속 올리고 다니고 이제 붙이고 다니는 게 또 가방에 넣으면 이게 달랑달랑 거려서 바로 빠지거든요. 요거에 대한 케이스 수납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좀 드는 바이네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